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우입니다. 자, 최근 급매물 매수를 통해서 소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기회를 보는 매수자들이 참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1주택자로 현재 시장의 하락장을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각종 규제를 대거 풀고 있는 지금을 오히려 기회로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이번 기회에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부동산 관련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혹은 매도 타이밍인지 그리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감을 잡기가 참 힘드시죠. 자,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 함께할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양승목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갈아타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즉각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가지고 계시는 아니면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라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는 뭐 투자 물건이라든지 분명히 갈아타야 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보유를 하든지 지속적으로 좀 장기간 봐야 되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갈아타기를 또 잘못하면 상급지로 가야 되는데 하급지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매도를 할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보유를 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내릴 때는 꼭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 스텝을 밟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지금 계속적으로 더 고민이 짙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도 체크해 보시고 시장의 흐름들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02-638-3970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51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함께 확인해 볼게요. 사가정역 인근 역세권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역세권 재개발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가정역 인근을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매수해도 괜찮을지 혹은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문자 사연을 주셨는데요.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 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제가 아마 작년 한 중순쯤에 한 4월, 5월 뭐 이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 사가정역 인근에 역세권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중랑구 쪽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재개발 구역들로 뭐 지정이 됐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이 됐거나 하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살펴드리면 여기가 지금 사가정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위에 면목역이 있죠. 여기 7호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7호선이라고 하면 굉장히 노선이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강남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이 좋은데 여기 지역이 뭐 아파트를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옆에 이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있어요. 그리고 람 프라이빗이 있고요. 이 아파트가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격이 다른 서울 지역의 중위권에 있는 뭐 한 30평대 아파트들로 생각을 한다면 가격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한 15억 정도까지 갔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0평대가
왜 그러냐? 이 주변에 중랑구 쪽에는 대부분 다 저층 노후 주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같은 아파트들이 군을 형성을 해서 있다고 하면 가격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주변이 전부 다 이제 저층 노후 주거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사해서 그쪽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소득 수준이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이 아니고 한 중상 뭐 중위층 정도 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이 중랑구 일대가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신속통합 그리고 공공복합, 공공재개발 뭐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들은 여기 다 몰려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향후 뭐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뭐 이 빌라들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로 바뀐다면 이 중랑구 전체가 가격이 한 차례 좀 상승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거기다가 잘 살펴보시면 알 텐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문자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도 아마 얘기를 알고는 계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옆에 사가정역으로 500m 안에 지금 현재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역세권. 그리고 위에 면목동에도 면목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둘이 동시에 시작을 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임장을 가본 결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역세권을 추진을 한다고 동의서를 막 진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다 사전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고요. 사전 검토가 신청이 들어갔고 아마 통과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은 뭐 제가 방송을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죠. 이제 행위자안이 걸릴 거고 또 공람이 나올 거고요. 지방 의견 청취가 들어가고 또 심의가 들어가고 나면 구역이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진행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전 검토를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정비구역의 우리 지정 요건들 있죠. 그 요건들을 다 만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후라든지 아니면 뭐 접도율이라든지 호수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만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역이 지정되는 데는 전혀 하등에 영향을 미칠 지장을 줄 그런 요인들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차피 요건들이 다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부적인 구역 경계를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기부 체납을 얼마나 할 것이냐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심의해서 결정이 되면 구역 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과 마찬가지로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세권 재개발은 장점이 굉장히 크죠. 사업성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역 지정 요건은 까다롭지만 그에 비해서 사업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약에 역세권 일반적인 재개발을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역세권 재개발을 보는 게 좋습니다. 권리산정 기준일에 의해서도 조금 많이 좀 자유로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급적이면 신축, 그러면 신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적은 투자금으로 가장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투자 지역이 바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역세권 재개발, 사가정 역세권 재개발 인근으로 그 구역 내라면 뭐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계속 쭉 보유하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를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항상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여기를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2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억대에서 1억 5천대 정도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 이미 좀 가격이 올랐는 상태고 만약에 여기가 또 행위제한이 고시가 되고 또 뭐 공람 공고가 난다 이러면 또 가격이 또 한 차례 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이쪽에 투자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7호선은 강남과도 인접성이 좋고요. 접근성이 좋고요. 그리고 역세권 재개발 호재도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 통해서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 부모님이 그 은평구 구산동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지금 좀 한 10년 됐거든요. 투자하신 지. 근데 매도를 할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괜찮은 건지 지금 시기가. 네, 구산동의 다세대 주택 지금 한 10년 정도 보유하셨다고요? 네. 자세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6-26이요. 구산동 6-26번지. 6-26번지. 지금 10년 보유를 하고 계신 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하신 건가요? 네, 계속 거주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다면 매도를 혹시 하신다면 살펴보고 네. 계신 지역도 있으실까요?
같은 은평구내 지역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은평구 내에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산동에 다세대 주택 매도를 하고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지 자세한 입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은 자주 보고 계세요? 네네. 예, 꼭 이렇게 좀 시청을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네.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고 움직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이제 검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산동이면 이 인근으로 해서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시청자님 어머니라 그러셨죠? 네, 어머니요. 예, 어머니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그 빌라 지역으로 해서 네. 혹시 뭐 지금 재개발에 뭐 동의서를 긋는다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구획으로 진행됐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아니요, 저희 지역은 그런 내용은 따로 없고요. 예. 근데 저희 집 건너편 쪽에 예. 대주동 쪽에는 지금 계속 활발하게 좀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아, 그죠. 예. 네. 이쪽 대조초등학교 있는 쪽에 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뭐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구산역 역세권 재개발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런 재개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가격이 좀 많이 뛰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네. 잠시만요. 제가 좀 볼게요. 네, 이 선생님 지역을 그래도 제가 제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자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여기 구산역 서측으로 해서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여기 지금 현재 여기에 이제 빌라를 10년 정도 보유하셨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10년 거주죠. 네, 네, 예, 거주죠. 그러면 언제든지 뭐 매도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혹시 뭐 현장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최근에 네. 그 같은 이제 그 저기 뭐지? 빌라 중에 예. 3층에서는 한 3억 중반 정도 이제 매매가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3억 중반요. 네네. 예, 근데 아직 뭐 거래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아, 거래는 됐다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거래됐어요? 네네.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조 1구역은 지금 현재 뭐 짓고 있는 중이고요. 옆쪽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지금 지정이 됐고요. 아, 네네네. 예, 그리고 구산역 이 우리 시청자분 어머니께서 보유하시는 곳 말고 그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에 또 역세권 재개발이 진행 중이에요. 네, 맞아요. 예, 역세권 재개발 진행 중이고 또 역천역 인근으로 해가지고 여기 네. 또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이죠. 네, 맞아요. 예, 역세권 예. 재개발 또 아래쪽에 여기 녹번 쪽으로 해서 또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해가 네, 추진 맞아요. 중이고요. 주변이 다 그래요. 예. 예, 지금 여기 뭐 온갖 다 재개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그러니까요. 예. 예, 우리 여기도 지금 노후도가 제가 얼마가 나오는지 지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네네네. 만약에 본다면 아무래도 여기 일대가 다 네. 노후가 많이 되었어요. 다만 이제 그렇죠. 위쪽에 예. 위쪽에 보면 여기 이제 연신내 인근으로 해서 여기 바로 네. 연신내 쪽 아래쪽 있잖아요. 네네. 여기는 조금 노후도가 지금 현재 안 맞기는 해요. 음.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상가가 많고 네네.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이 좀 진행되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어려운가요? 같고 아.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이 지역은 아마 네.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기 때문에 지금 뭐 아. 당장 갈아타신다라는 생각보다는요. 네네네.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아. 만약에 이쪽 지역에 우리 뭐 주민들께서 뭐 네네. 모아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세권 재개발 여가구도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이 가깝기 네. 때문에 이쪽 네네. 지역에서 아마 뭐 누가 추진을 한다 이러면 아시잖아요. 가격은 동의서를 그렇죠. 긋는다든지 아니면 추진위가 뭐 뭔가를 한다고 하면 가격이 많이 네네. 올라요. 그래서 음. 그때 돼서 네.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만약에 매도를 하셔가지고 3억대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어디 갈 데도 네네.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맞아요. 예, 인근으로 갈 데도 없고 뭐 더 없더라고요. 좋은 네. 물건을 취득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네. 가지고 보신다면 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기가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요. 네네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연신내역 쪽으로 지택세가 들어오게 네. 되고 네. 예, 그리고 이 일대가 지금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발전이 돼요. 아파트들로 많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래도 뭐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학군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살기 네네네. 좋은 환경으로 좀 더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맞아요. 점점.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보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거기와 동시에 만약에 이쪽 지역이 노후도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재개발 진행하는데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여건들이 만족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재개발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요거는 좀 심도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렇게만 봐가지고는 제가 뭐 네네. 노도라든지 분석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보고 한 번 더 판단을 내려드리고 싶고 네. 만약에 그게 좀 더 궁금하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또 세미나를 오신다든지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신다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혹시 그러면요. 네네. 제가 이제 조금 자금이 조금 있는데 네. 그 근방에 투룸짜리 이런 걸로 해서 투자하는 건 좀 어떨까요? 저희 집 그 근방에. 집 근방으로 투자를 하는 거요. 네.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예. 한 2억 정도? 2억 정도요. 네. 그러면 네.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에 투자를 네. 하세요. 아니면 아.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된 곳들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곳들에다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어머니께서는 갈아타지 네네. 마시고 네네. 거기에 거주를 쭉 하시고요. 네네.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자금을 가지고 네. 제2의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걸로 자금을 좀 불리세요. 혹시 근데 네. 투자를 하면요. 보통 보유를 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날까요? 오래 가지고 계시면 오래 가질수록 큰 수익이 네. 나고요. 네. 예, 세금이나 뭐 이런 작은 고민들 때문에 중간에 매도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수익은 크지가 않아요. 부동산은 항상 매수를 하실 때 좀 그냥 네. 묻어둔다라는 생각으로 입지 좋은 곳에다가 장기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신다면 네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네. 지금은 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네. 빨아당겼어요. 그런데 뭐 금리가 이제 상단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만약에 금리가 좀 내려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네. 사람들이 대출을 좀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예, 네.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시장에 자금이 더 풀린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죠. 네, 예, 그렇죠. 물건은 한정돼 네. 있는데 돈이 많이 풀려버리니까. 그럼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뭐 예전에 뭐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예전에 아파트 값 생각하면 압구정 네. 아파트가 뭐 한 채 2천만 원이었잖아요. 70년대에. 맞아요. 그게 지금 몇십억이 되었는데 그거와 보통 마찬가지로 10억이 생각하셨을 때 기본인 것 같던데. 좀 오래 보유만 한다면 네. 그죠? 돈은 어차피 풀린다. 경제는 성장을 한다. 그렇게만 인플레이션 온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돈은 무조건 벌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서울 지역에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서울 지금은 지역에.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당장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예. 또 매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오르지도 않는 지역에 아니면 네.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에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투자를 해놓으면 네네.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땅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예, 살아오시면서 아시게 됐잖아요. 혹시 그 은평구 지역 내에서도 네, 그 약간 좀 더 유명한 지역이 있잖아요. 동네가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너무 매스컴 타서 예, 그런 예. 지역 말고 예. 조금 차후에 갔을 때 괜찮은 그런 예상 지역은 좀 있나요? 예정 지역요. 뭐 일단 은평구 일대가 대부분 다 노후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어디를 투자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조금 지금 움직임이 있는 곳에다 하시는 게 낫겠죠. 약간의 피를 준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2억을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네. 2억 원의 자금에서 뭐 피가 뭐 한 몇천이라도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나는 나중에 팔 때 그 피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높은 피를 받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면 돼요. 제가 하나 그냥 예만 딱 들어드린다면 네. 지금 뭐 은평구니까 가깝잖아요. 홍제동 인근에 네.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홍제역 있죠. 어디요? 홍제역. 예. 예, 이게 좀 느려가지고 제가 지도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우리 여기가 이제 은평구의 연신내 인근이고요. 네. 바로 아래쪽에 보면 사무소 타고 내려오면 홍제역 인근이 있어요. 네네네네. 예, 홍제역 인근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3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바로 이 도심하고 가깝잖아요. 그렇죠. 예, 몇 정거장 안 되잖아요. 예, 네네. 종로구 또 아래쪽에 네. 3호선 타고 내려가면 강남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네, 강남으로 맞아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뭐 불광역이나 연신내 인근 그리고 홍제역 인근을 네.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네네. 여기는 지금 이미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피가 아무래도 좀 그렇죠. 높아요. 엄청 높던데. 예,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내려오셔가지고 네. 오히려 연신내 인근보다 가격이 저렴해요. 홍제역이 피가 덜 붙었다는 얘기죠. 이게 보시면 홍제역 인근으로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네. 추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구역은 이미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구역 지정을 네. 목전에 두고 있는 곳도 있고 네네네. 아니면 이제 그 뒤에 시작을 해가지고 막 동의서를 진구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홍제역 여기 인왕시장이나 아니면 유진상가 고 일대가 서대문 구청장이 이제 구청장께서 네. 거기를 뭐
서북구에 랜드마크로 만든다. 업무 복합 시설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개발을 진행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니까 네네. 그 일대로 하셔가지고 역세권 재개발 혹시 지금 네. 움직임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분명히 레이더에 걸립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네네네. 투자를 해놓으시면 네네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고 자산을 네네네. 불리고 싶으시고 그리고 네. 실질적으로 어디가 진짜 추진하는 지역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든지 세미나 네네네. 참석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 구산동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지역이 좀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거주하시면서 보유하시기를 권유드렸고요. 또 다른 투자처로는 홍제역 인근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와 관련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상담을 원하신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혹은 또 다른 상담들 조금 더 많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하나 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시점이 팔아도 되는지 갈아타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매도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어느 아파트 지금 보유하고 계세요? 네, 동탄파크 한양수자인요. 동탄파크 한양수자인 여기 네네.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몇 년 정도 보유를 하셨어요? 2년요. 2년 가지고 계셨고 네네. 혹시 매도를 하시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 대출 금리 때문에 내가 아, 현금 청산해서 그냥 네. 대출 없는 데로 좀 갈아탈까 싶었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매도해도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다 들어볼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예, 지금 살고 계신 곳이 동탄파크 한양수자인. 파크 한양수자인요. 네네. 잠깐만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예. 동탄 2기 쪽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동탄. 예, 아주 위쪽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네, 한 2억대. 한참 오르다가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네. 2억 올랐는 거 아마 2억 반납 다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싹 반납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되게 더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동탄은 어떻게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저희 자녀들이 여기 살고 있어서 예, 여기로 들어오게 됐어요. 자녀분들이 주변에 계세요. 네네. 직장도 그 주변이시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네.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동탄이 우리 아파트 가격이 있잖아요. 네네. 동탄이 여기가 좀 살기 좋아요. 깨끗하고. 예, 되게 살기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2007년도, 2008년도 고점을 찍었다가 쭉 내려와서 이제 2014년도에 14년도쯤부터 쭉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격이 계속 내렸어요. 계속 내려가다가 한 2018년쯤 있죠. 네네. 2018년쯤 그때부터 올랐습니다. 서울은 그 전부터 한 4년 전부터 올랐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서울이 많이 올랐으니까 서울도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를 싫어하니까 살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서울도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근데 네. 동탄은 먼저 가격이 내려왔는데 이제는 거래도 잘 안 돼요. 사는 사람들도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서울이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봤거든요. 다시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오를 것이냐라고 봤을 때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이 먼저 오른다. 그리고 나서 동탄은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오를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아파트를 취득을 한다, 주택을 취득을 한다 하면 서울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는 지금 살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물론 거래가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비싼 가격에는 절대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올라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이렇게 네네. 설명했는데 중요한 거는
갈아타시라는 거고요. 네네. 예, 갈아타는 게 맞고요. 만약에 매수자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갈아타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하고 갈아타십시오. 대신에 갈아탈 때 서울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서울이 오를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론 내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서울의 네. 아파트를 살려고 들어오지는 마시고요. 네네. 우리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 자금 중에 일부는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요. 동탄에서. 아, 네. 예, 어차피 여기서 사셔야 되니까. 예, 예. 예, 동탄에서 전세로 거주를 하시고 서울에 있죠. 서울에. 네네. 서울의 아파트를 네. 전세를 끼고 예. 그 이제 갭 투자라 그러죠. 네네. 예, 갭 투자를 하십시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싸니까. 그리고 지금은 서울의 4개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거를 제외하고는 다 규제 지역이 풀려버렸죠. 네네. 그러니까 2년 거주를 안 해도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나중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굳이 지금 갈아타기를 하는데 동탄에서 갈아탈 거냐? 전혀 절대 반대. 네. 서울로 올라오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아파트를 서울로 갈아타시더라도 서울의 아파트가 한동안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좀 더 내렸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지부진한 동안 아니면 가격이 내리는 동안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래도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차라리 서울에 지금은 이제 재개발의 시대입니다. 재개발. 예, 예. 예, 자금을 가지고 재개발 지역에다가 갭으로 투자를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돈을 더 법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뭐 방향이나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뭐 아니면 아파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실 텐데 제가 갑자기 재개발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좀 그 생각에 고정관념이 좀 틀을 깨셔야 돼요. 예전에는 무조건 아파트가 제일 우선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에 있는 재개발이 제일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아니면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서 좀 더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세미나 같은 데 오셔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론을 내려드리는데 무조건 동탄에서는 갈아타게 하지 마시고요. 정 안 되면 서울의 아파트라도 지금이라도 갭 투자를 해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금리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빨리 매도를 하시고요. 조금 더 빨리 가격 상승을 볼 수 있는 서울 쪽으로 재투자, 갭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이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 중에 상담보다는 조금 더 심도 깊은 상담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 문자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65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양동과 잠실동 중에서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자양동과 잠실동,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지역인데요.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두 지역 중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을까요? 네, 시청자님 문자 사연 잘 받았습니다. 1억 원으로 자양동, 삼전동 고민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1억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금액대에 맞는 곳을 찾아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제 뭐 자양동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양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금액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자양 이동 아니면 뭐 삼전동, 뭐 잠실동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래도 투자를 한다는 거 하는 것은 1억이라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1억이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이걸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게 장기간 동안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기회비용 손실이 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억을 투자해서 5년 지났는데 1,000만 원 올랐어. 그러면 물론 오르니까 좋죠. 이자보다도 더 수익이 클 수도 있으니까 좋은데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해놨다면 이 1억을 투자를 해놨다면 5천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회비용이죠. 4천만 원에 손실이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면 조금 굉장히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셨던 자양동이나 삼전동 같은 경우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부분 다 모르세요. 모르는데 저희 같은 사람이 맨날 보잖아요. 보면 아직까지 좀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 한
10년 정도는 충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냐면 한 10년간은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상승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신현아님께서 오늘 뭐 고민 상담을 주시는 게 두 군데만 딱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두 군데 중에 어디를 할까요? 그러면 뭐 어디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범위를 넓히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금이 딱 1억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현재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도 모아타운으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들이 있어요. 거기는 재개발로 가는 지역들입니다. 그럼 그 중에서 잘 살펴보시고 조금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내가 1억 원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시면 나중에 어차피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가격이 피가 많이 붙겠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좀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1억 원을 가지고 뭐 한 5년 뒤쯤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구역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여기 보시면 독산동이 있습니다. 독산동. 이 독산동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독산동이 좀 가격이 굉장히 좀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인데 그만큼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서울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여기 가산 디지털,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어요.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다는 거니까 그 직장인들이 거주를 어딘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독산동 일대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롯데캐슬 뭐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롯데캐슬은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높은데 그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군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는 곳이니까 학원가도 좋아지고 학군도 좋아지고 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아래쪽에 시흥이나 위쪽에 대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 구역들로 후보지로 선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독산동 쪽으로 올 것 같다. 노후도도 충분히 만족이 되니까 아마 모아타운으로 추진할 확률이 독산동 쪽에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앞쪽으로 해서 시흥 IC 쪽으로 해서 여기에 신안산선이 들어갑니다. 신안산선. 이 신안산선이 2025년에 개통 예정으로 돼 있어요. 뭐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조만간 개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의도로 들어가죠. 여의도로 들어가니까 업무지구로 또 들어갑니다. 업무지구가 바로 옆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바로 위쪽에 여의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일자리 직장인들이 찾는 그런 수요가 훨씬 더 이쪽에 많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개발이 안 되더라도 업무지역이 가깝고 또 신안산선이라는 지하철 개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할 것 같고요. 이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가보십시오. 이 신안산선 지나가는 쪽으로 해서 주변에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개발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쪽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업무지구에 영향에 힘입어 가지고 많이 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노후 주거 밀집 지역에 미리 가서 투자를 해놓으신다 그러면 아마 뭐 한 3년, 4년 내에는 이쪽이 재개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래쪽에 다 재개발하고 위쪽이 재개발하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보는데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우리도 재개발하자라고 해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여기서 미리 뭐 한 3, 4년, 5년 이내에 한번 가격 상승을 한번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삼전동이나 아니면 자양동이나 이런 쪽에 다시 투자를 하시더라도 늦지 않다. 오히려 돈을 더 벌고 삼전동에 또 투자를 하고 또 남는 돈 있으면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그러실 수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조금 더 뭐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계신 지역들은 아무래도 이 개발의 가능성이 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모아타운 예정지라든가 독산동 같은 쪽을 좀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고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에서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세미나를 통하시면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66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여유자금 4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4억 원 정도로 자녀 명의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수장님? 네, 자녀 명의로 이제 4억 정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우리가 자녀분이 몇 살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한 30대, 40대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항상 지금 이제 규제지기 풀려가지고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안 내요. 그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나 아니면 증빙 서류는 안 내는데 물론 이제 규제지기는 냅니다.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쪽은 내는데요. 그거를 너무 간과하셔가지고 나중에 소명하라고 안 하겠지 싶어가지고 준비를 안 해놓친다 그러면 안 돼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되고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4억이라는 자금으로 이제 자녀분 명의로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성인이시라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무상 증여가 됩니다. 무상 증여가 되고요. 그리고 한 2억 정도는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요거를 차용을 하십시오. 차용하고 나머지 한 1억 5천 정도 있잖아요. 1억 5천 정도는 이거 그냥 같이 증여를 하세요. 증여해서 증여세 한 10%뭐 정도 내십시오. 증여세 10% 정도 내고 뭐 20%까지도 낼 수는 있습니다만 내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정정당당하게 투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야지 가슴이 안 쫄립니다. 이 투자해놓고 가슴 쫄리면 얼마나 사람이 좀 비겁해 보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증여세를 정확하게 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용을 하시고 차용을 해서 우리 가족 간에는 아무래도 좀 연관이 깊기 때문에 증여로 추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6% 이자를 꼬박꼬박 내시는 방향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이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4억으로 가지고 지금 어디를 투자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금액은 굉장히 좋습니다. 4억이면 지금 투자할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나중에 개발되고 나서 지금 서울에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개발이 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아파트가 되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위가 뭐 아무래도 다 아실 겁니다. 용산이 1순위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강남이 뭐 아파트 투자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남에 보시면 여기 또 아래쪽에 또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쪽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은 지금 현재 4억으로 투자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구역이 지정된 곳들은 보통 뭐 한 4억 5천에서 5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정도 자금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진 않은데 향후에 어차피 재개발 구역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역이 지정될 수 있겠다 하는 지역들은 뭐 3억대, 뭐 4억대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그런 지역을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어디냐면 강남구에 보면 우리 구령역이라고 있어요. 구령역. 이 구령역에 가보시면 이거 우리 뭐 개포주공 1단지잖아요. 지금 한참 지어지고 있죠. 그리고 레미안 블레스티지 이쪽 일대가 다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또 재건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높습니다. 개포동 일대가.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한 군데 여기 개포고등학교 바로 아래쪽에 구령역하고 바로 역세권입니다. 이 앞쪽에 저층 주거지가 있어요. 저층 주거지. 노후도는 만족했습니다. 노후도가 만족했다는 것은 재개발이 진행돼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죠. 일례로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일원동이 있죠. 일원동 재개발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주민들이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모아타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고 열망이 있으니까 지구단위 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여기도 단독주택 부지로 있던 이 개포고등학교 아래쪽에 인근의 저층 노후 주거지역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열망이 있다 그러면 뭐 모아타운이 된다든지 아니면 역세권 재개발이 된다든지 신속통합이 된다든지 재개발 형태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현재 빌라일 뿐이지만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강남의 개포동에 아파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되고 났을 때 그 아파트의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실 겁니다. 4억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한번 구령역 인근으로 가서 이 개포동 일대에 한번 꼭 구마을이라 그러죠. 이 구마을 일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또 더 많은 정보들 듣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수장님. 네, 저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국 수장 저입니다.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통 보면 이제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요. 내일입니다. 내일 11시, 오전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세미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왜냐하면 앞으로 서울에 이제 만약에 지금 투자를 한다면 가장 그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소리를 듣는데 진짜 실제 가격이 떨어졌을까? 물론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만 밑단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지 투자를 하고 적절한 투자, 아주 최선의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금액대별로 어디 지역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의 방향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투자 방향은 어디로 잡을지, 뭐 재개발을 잡을지, 재건축을 잡을지, 그냥 일반 아파트를 잡을지, 아니면 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대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만약 소액이라면 소액으로는 어디를 투자하면 최선의 효과를 볼지, 아니면 좀 자금이 많다 그러면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좋은 정보니까요. 그런 정보를 취득하시고 향후에 투자할 때 그 방향의 길라잡이로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한번 참석해 주십시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셔가지고 예약하시고 세미나에 참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선착순으로 진행되니까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셔서 세미나 예약 꼭 해보시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상담 바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재개발 지역 근린생활시설을 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도를 잘 모르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현금 청산을 당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헷갈리는 근생시설의 입주권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권리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권리산정 기준을도 한 번 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기도 했고 또 요즘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생, 이 좀 싸게 나왔는데 이거 진짜 사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근생은 무조건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입주권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입주권이 또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좀 뭐 소액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근생에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건데 일단은 꼭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이걸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재개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입주권을 내가 잘 알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재개발 법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조례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고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다물권자가 그 물건을 이제 그 한 구역 내에 여러 개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입주권이 안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매수했을 때. 그런데 또 판결이 났는데 1심에서는 안 난다고 했다가 2심에 고등법원 가서는 또 다물권자들한테 매수했는 것도 나와요라고 광주고법이나 아니면 부산고법에서 그때 재개발 구역에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또 주는 걸로 또 나왔었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신문을 보니까 나왔는데 뭐냐면 다물권자들로부터 취득했는 물건은 입주권이 안 나온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도정법 자체가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짜여져 있는 법은 맞긴 한데 그걸 또 피해가지고 틈새로 어떻게든 들어가려 하다가 이렇게 소송 들어가서 3심까지 가가지고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투자를 할 때 정확한 물건에다가 그냥 딱 확실한 물건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어찌됐건 이제 근생빌라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나옵니다. 입주권 노렸는데 현금 청산, 근생빌라 소유자 헷갈린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기사가 많습니다. 근데 근생빌라가 뭐냐? 근생빌라 입주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근생빌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근생 알고 빌라 알잖아요. 빌라는 뭡니까? 다세대 주택이죠.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근생은 그야말로 이제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가가 있으면 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뭐 편의점도 있어야 되고 세탁소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의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설이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근린생활 시설.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보면 주택이면 주택, 뭐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근생이면 근생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또 건축을 하다 보면 우리가 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밑에 이제 뭐 소매점을 차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놔요. 이 주차장법에도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근생 시설이 아니고 뭐 투자 시설을 넣는다든지 해서 주택으로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근생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근생 빌라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으로는 근린생활 시설인데 실제 사용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근생 빌라다. 근데 이게 과연 입주권이 나오느냐? 현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안 나옵니다. 입주권 안 나옵니다. 없습니다. 어디 봐도 근생이 나온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구조례로 또 들어가 봐야 돼요. 예전에는 또 어땠는지. 그래서 예전에
구역으로 지정됐는지 아니면 지금 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예전부터 있었던 근생인지 근생 빌라인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입주권이 또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게 법을 보면 복잡하잖아요. 자모잖아요. 자모니까 제가 그냥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근생 빌라 입주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취득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십시오. 자, 일단은 공람 공고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하면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고시하는 날 있죠. 공람을 먼저 하잖아요. 공람 고시를 합니다. 이 공람이 뭐에 줄이는 날이냐면 공고하고 열람하고 그날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고의 공, 열람의 람 합쳐가지고 공람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2008년 7월 30일 날 이게 도정법이 한번 개정이 됐었어요. 조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08년 이거 서울시 기준입니다. 7월 30일 기준으로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빌라는 근생이었느냐 아니면 이후에 사용했는 근생이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전에 만약에 그전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근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요거는 나옵니다. 나오고 만약에 그 이후에 지금이라면 이제 다 이후가 되죠. 지금 이제 진행되는 곳들은 다 이후에는 사실상 요 이전부터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더불어서 플러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부터냐? 구역 지정 고시일 있죠. 공람 났는 그날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 만료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업시행인가하면 그 이후에 뭐 120일 이내로 해가지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무주택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자, 이게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거용으로 근생 빌라로 사용할 수 있었느냐? 만약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용 안 한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 그 이후에 지어졌다 그러면 아예 그냥 분양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전부터 그래 주거용으로 사용했어 그러면 이제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공람을 했느냐? 공람 그 전에 했어. 예전에 했던 구역이라고 치면 그냥 주택으로 보고 분양권이 무조건 나옵니다. 아까 제가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이후에 만약 지금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공람 공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무조건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좁은 신청 기간까지 무주택 세대원 전원입니다. 무주택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부터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을 해야지 분양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분양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런 경우 있죠. 예전부터 근생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매수를 하는데 매수자가 내가 무주택 세대자가 아니야. 주택이 한 채 있었어. 우리 세대원 중에. 그러면 이거 사봤자 분양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은 매도자가 무주택 세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세대원의 뭐 아들이 집을 하나 갖고 있었다 그러면 그거 사면 분양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무주택 세대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인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입주권에 대한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주거용 입증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죠. 세대원 전원이 구역 지정일로부터 좁은 신청 기간까지 무주택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주거용 입증은 누가 하느냐? 조합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갖고 있는 본인이 매선 있는 사람이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전부터 뭐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요금 잘 내고 있는지 2008년 7월 30일 이전부터 내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단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확인해야 될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정부 지정 고시일부터 좁은 신청 기간까지 매도 매수 상관없이 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결론은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 만약에 내가 했는데 뭐 하나 중간에 잘못돼가지고 무주택 세대를 유지를 하고 있지 않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입주권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싸게 샀더라도 그거는 휴지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사는 사람도 어차피 또 입주권 안 나오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번 더 여기 정리를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 궁금하시면 여기에 차트에 맞춰가지고 쭉 내려가 보시면 분양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뭐 세미나에 오시면 궁금하다 그러시면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권리산정 기준을 가지고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진행되는 양승목 소장님의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시면 투자에 도움 되시겠습니다. 02-2638-3970번 그리고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